이번 제출 원고는 진화론과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전통적 결혼제도의 붕괴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국가주도의 성매매 합법화와 성복지 쿠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도발적인 글입니다. 네, 이 글이 가진 파격적인 에너지를 진짜 날카로운 설득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첫 번째 구조적 문제부터 짚어보죠. 시작 부분에 진화심리학부터 캄보디아의 모계사회, 그리고 도교 사상까지 엄청 방대한 배경 지식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방대하죠. 네, 근데 이 글은 진화심리학부터 도교 사상까지 매우 방대한 배경 지식을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서론이 결론인 국가주도의 성복지 제도화로 이어지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다소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모계사회의 특징이나 철학적 논의가 흥미롭기는 한데 화폐 체계나 뒷돈 문화 같은 지역적인 일화들이 전체 분량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정작 핵심 주장인 현대사회의 성복지 정책 도입 필요성에 도달하기도 전에 독자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죠. 글의 초점도 완전히 흐려지고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막 직접 부딪히며 얻은 생생한 경험들을 하나라도 더 들려주고 싶었겠죠. 자신이 발품 팔아오던 지식이니까요. 영화 감독들이 힘들게 찍은 장면을 편집실에서 차마 버리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심리잖아요. 하지만 독자들은 이 캄보디아 화폐 이야기가 도대체 성복지 쿠폰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면서 계속 길을 잃게 되거든요. 독자들은 늘 작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가늠하면서 빨아가니까요. 도교의 천국간 이야기부터 훅훅 넘어가는 전개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긴 하는데 네, 자극은 되지만 이 거대한 철학적 지식들이 결론부의 파격적인 정책 제안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뼈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핵심 주장에 다가가는 걸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집니다. 서론이 너무 무거우면 본론이라는 산을 오르기도 전에 주저앉게 되니까요. 그래서 방대한 역사적 인류학적 배경 지식을 핵심 주장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만 남기고 과감히 압축해야 합니다. 현대의 제도적 문제와 해결책에 독자의 시선이 쫙 집중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하는 거죠. 작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에 독자가 온전히 배일 수 있게 시야를 확 좁혀주는 겁니다. 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징검다리만 정확히 놓아두는 작업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캄보디아 여행 시 겪었던 화폐 환전의 어려움이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뇌물 일화 등은 과감히 생략하십시오. 작가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겠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글이 삽니다. 그 빈자리를 타격감 있는 요약으로 채우는 거죠. 대신 부계사회와 상속중심 결혼제도가 가진 도덕적 엄격성과 그 한계라는 핵심 뼈대만 딱 1, 2문단으로 요약하십시오. 이 문단 하나만으로도 시각의 깊이는 충분히 전달되거든요. 그리고 요약 직후에 현재 청년들의 애착관계가 반려동물 문화로 이동하는 현상이나 결혼 기피 현상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인류학적 기원에서 현대의 위기로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도약하면 독자들이 훨씬 더 속도감 있고 타격감 있는 논리 전개를 경험하게 되죠. 맞아요. 불필요한 서사를 걷어내면 속도감이 생기고 그 속도감은 곧 독자를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구조를 정비해서 독자의 멱살을 잡고 결론부까지 왔다고 치면 이제 그 결론을 지탱하는 논리의 무게감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원고 후반부에서 남성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폭력성과 혐오가 증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죠. 남성의 성적 욕구 결핍이 사회적 폭력성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은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나 학술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성생활 부재와 폭력성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유튜브, 팟빵, 매불쇼 같은 콘텐츠의 발언이나 과거 50화국의 3S 정책 같은 파편적인 사례에 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혹은 그냥 개인적인 감상에 머무르기도 하고요. 이건 치밀한 정책 제안으로서의 무게감을 떨어뜨리고 반대 의견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네, 유튜브 방송에 나온 진화 생물학적 단상 자체는 흥미로운 가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가벼운 에세이가 아니잖아요.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성복지 정책이라는 거대한 스케일의 제안이죠.
파격적인 주장을 할수록 그 주장을 떠받치는 근거는 지루할 정도로 탄탄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비판적인 독자라면 당연히 여기서 멈춰서서 정말 개인의 성적 욕구 미충족이 혐오 범주의 직접적인 원인인가 따져 물을 겁니다. 독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80년대 군사정권의 3S 정책이라는 단편적인 역사적 일화 하나로 이 거대한 인과관계를 통치고 넘어가기엔 중무리가 있죠. 아무리 결론이 기발해도 전제가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독자를 논리적으로 온전히 설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사회학적 통계나 범죄 심리학 연구 결과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강해야 합니다. 칼 세이건도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작가님의 직관적인 통찰력에 차가운 숫자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논리적 빈틈을 데이터로 촘촘하게 메워야 하니까요.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및 성적 단절이 실제 범죄율이나 혐오 표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범죄 심리학 논문이나 통계청 데이터를 직접 인용해 보십시오. 이런 객관적인 수치가 등장하는 순간 독자는 이 글을 매우 진지하고 학술적인 사회 구조적 진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3S 정책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거나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타국가, 예를 들어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실제로 사회적 폭력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실증적 지표를 덧붙인다면 주장의 파급력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실증적 데이터를 눈앞에 제시하면 독자는 이걸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뇌피셜이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들이미는 방식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논리적 엄밀함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자, 구조를 압축하고 데이터를 보강하는 것까지 깊게 짚어봤는데 결국 이 글의 성패를 가르는 승부처는 결론부의 태도에 있습니다. 결론부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넘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성복지 쿠폰 제도를 제안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능력주의나 인격차별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섹션 말이죠. 파격적이고 논쟁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글일수록 예상되는 거센 반론을 선제적으로 다루고 넘어가야 하지만 현재 원고는 제도의 윤리적 측면이나 부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성복지나 성매매 합법화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성상품화, 인권 침해,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 등 거대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현재 글은 이러한 정당한 우려를 단순히 정치적 도덕주의나 꽉 막힌 의식으로 가볍게 치부해버려요. 이건 글쓴이의 의도와 달리 독자의 반발심을 자극할 위험이 큽니다. 원고를 보면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향해 지독한 능력주의가 깔려있다고 규정하죠. 단호한 철학이 느껴지긴 하지만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의 합리적인 우려를 비꼬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하죠. 세금을 투입해서 성복지 쿠폰을 만들자고 할 때 취약계층이 착취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덕주의라고 공격해버리면 열린 마음으로 읽던 중간지대의 독자들마저 이 작가는 너무 극단적이구나 하면서 책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반대 진영의 논리를 깎아내리기보다 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어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른바 강철 허수아비 만들기 전략이죠. 상대방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형태로 인정해준 다음 그것마저 포용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적용하는 아주 실용적인 문장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성을 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성착취나 인권 유린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 타당합니다. 라는 식으로 반대 의견을 포용하는 문장을 추가해 보십시오. 딱 이 한 줄, 상대방의 우려를 포용하는 이 한 줄만 들어가도 글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작가가 현실의 부작용까지 냉정하게 내다보고 있구나 하고 독자들이 무장해제를 하죠. 그 후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성노동자의 권리를 엄격히 보호하는 국가 직속 감시기구의 설립이 병행되어야 한다거나 인공지능 로봇 섹스로봇 규제와 맞물린 새로운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식의 구체적인 정책적 안전망을 예시로 제시하면 주장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탄탄해질 것입니다.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해결책까지
이미 고민에 뒀다고 선언하는 순간 애초에 그 도발적이었던 주장이 굉장히 이성적인 정책 제안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오늘 진행된 심도 있는 분석의 3가지 핵심 행동 지침을 청취자에게 짧고 명확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론의 방대한 배경 지식과 일화를 압축하여 정책 제안이라는 글의 본 목적에 빠르게 진입할 것. 둘째, 성적 결핍과 폭력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학술 데이터와 통계를 보강할 것. 셋째, 예상되는 윤리적 반론을 수용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제시할 것. 이 원고 자체가 우리 사회의 아주 불편한 이면을 정면으로 찌르는 예리함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독창적인 시각을 분석하는 과정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지적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해 다시 보내주신다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글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추가적인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치열하게 나아가는 과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새롭게 진화한 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